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예고 방송을 한번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화영 재판, 결국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오늘 냈습니다. 자, 내일 정례적으로 열리는 이제 재판 일자인데요. 자, 그래서 이 재판 기피 신청 때문에 당장 내일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재판부에서 이거를 기각 또는 수용 이제 결정이 나올 텐데 그만큼 재판이 또 지연되는 것이죠. 자, 이재명의 재판 전략은 모든 재판에 있어서 최대한도 지연시킨다.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것을 공표를 했는데 기자들이 일제히 재판 지연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부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가 이 재판 지연이 목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각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판단은 나중에 문제고 상식적으로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연의 명백한 목적이 있다. 바로 기각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한동훈 장관 이제 어느 쪽으로 출마하느냐 제가 보기에 한동훈 장관이 일단 이제 출마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바꾸기가 어려운 형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마는 이제 거의 확정적인 것이고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출마해야만이 우리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되느냐 이제 요것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요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조혜진 의원도 중진에 속합니다. 예, 왜냐면 뭐 이미 3선을 마쳤으니까요. 자, 그래서 조혜진 의원이 한동훈 장관 아니 종로 같은 데 나와서 저기 바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국민의힘이 되기가 어려운 지역에 나와라. 쉽게 얘기해서 험지로 나가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어요. 예. 자, 그래서 뭐 여러 설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제가 어제 심야 방송에서도 한동훈 장관 마포로 가서 정청래하고 붙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서부터 종로, 예, 뭐 그리고 초기에는 강남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빅카드라는 얘기죠. 만약에 빅카드가 아니면 뭐 어디로 나오든 간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무슨 뭐 논쟁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혜진 의원의 이 발언이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의 출마 지역 선정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예, 또 줄 것인지 이제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요, 지금 대선 공작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수사팀까지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문화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김만배가 주도적으로 했다. 이거는 이미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 그래서 특히 이 초기 단계잖아요. 왜냐하면 21년도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10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12일하고 16일 날 연거푸 2번이나 미국에 있는 남욱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그건 이재명이가 아니야. 딱 요렇게 JTBC하고 인터뷰하라. 지령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너는 죽어. 요렇게까지 협박을 한 것이 지금 들통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선 공작임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고 그 몸통의 진짜 그분은 이재명이가 맞고 일단 몸통 중에 조그마한 몸통은 이 김만배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칭따오 이 소변 맥주, 예, 뭐 소변 맥주가 아니라 이제 그 메가 이 공장에서 소변을 봐가지고 제3공장에서 말이죠. 메가 원료 창고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매출도 푹 떨어졌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요거를 중국 공안 당국에서 이제 그날 이제 오줌을 본 사람, 그리고 그거를 촬영한 사람, 요거를 체포를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중국 공안당국에서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화영, 이건 이제 부지사 변호인이 지금 이제 김광민 변호사의 경우는요, 부천이 의원으로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김광민 변호사가 있고, 자, 또 한 사람은 이미 여러분께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법무법인의 김현철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늘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 11부 법관 3명에 대해서 왜냐하면 합의부니까 기피 신청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이 일단 중지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벌써 지연이 되고 따라서 내일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기피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7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이화영이 재판은요. 3억 원의 뇌물을 받아먹은 혐의가 있고 스마트팜하고 정말 경기도 이재명 이 방북비용 총 800만 불을 갖다가 쌍방울이 대신 북한에 내준 혐의, 송금 혐의,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변호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한 결정적 계기는요. 바로 증거인멸 교사 때문에. 왜냐하면 부인이 나서고 그리고 당에서 나서 이화영이 옥중 편지 쓰라고 그러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화영이가 제일 중요한 직접적인 이번 추가영장 발부의 핵심 증거는 이 법카 사용과 관련해서 컴퓨터 PC 파일 삭제하라. 그리고 디스크도 빼버려라. 버려라. 이러한 지시를 한 게 이제 증거인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최근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두 번째 새로운 구속영장이죠. 내년 1년 6개월간, 그러니까 앞으로도 6개월간 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불만이 폭로한 거죠. 폭발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지령은 결국은 정점에 누가 있겠느냐. 이재명이가 있지 않으면 과연 누가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겠느냐. 이런 의혹은 항상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이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7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 규칙을 위반한 거. 그리고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성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 그리고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으로 사건에 대한 예단을 지금 재판부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재판 진행이 공평하지 못한 거. 그리고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거. 이렇게 7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변호사 김현철이는요. 증인신문을 보면 검사가 진술하고 증인은 동의하는 방식으로 유도 신문을 넘어서 검사 주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 또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죄에 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도대체 쌍방울은 왜 북한에 자기 사업에 관한 돈은 주지 않으면서도 경기도를 위한 돈은 주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재판장이 이거를 갖다가 아직 숙성되지 않은 의견으로 보인다. 공판 기록을 더 읽어보라고 한 거. 이거는 사건에 대한 예단을 보여주고 있다. 요 내용 때문에 공판 기록 더 보고 와서 질문해. 요것 때문에 지금 변호사가 모욕적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반발한 바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자들이 이러한 7가지 이유를 보고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 지연시키겠다는 거. 그래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이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기자들이 이 재판 지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질문을 하니까요. 자, 이 변호사가 그런 시간은 옳지 않다. 숱한 유도 질문과 그 다음에 유도 신문 그리고 편파적 재판 진행 이런 것들 때문에 법관이 스스로 자기가 부끄러워할 재판으로 기억돼야 할 상황이다. 따라 그리고 이제 김현철 변호사가 얘기하고요. 김광민 변호사도 재판 지연시킬 목적은 전혀 없고 이화영이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한다는 논리인데 그거야말로 검찰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이다. 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가 없었던 이화영이가 왜 그러면 마음을 갑자기 바꿨냐 이런 질문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명에게 보고한 거로 하면 무죄로 해주겠다는 검찰과의 거래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심경의 변화가 이화영이가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이게 문제가 될 것 없지요. 당에서 이 조작, 당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이 재판 지연을 위한 공작이에요. 아까 모두의 여론 공작, 대선 공작 중에 이제 하나고 이거는 재판 공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박찬대가 지금 부인,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의 직계로 되어 있는 용인 이 지구당 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화영이 압박을 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가서도 얘기하는데도 재판장에서 이화영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검찰에 진술한 것, 즉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요 진술 내용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아니 근데 느닷없이 편지를 2번씩이나 자필 진술을 2번씩이나 써가지고 이러한 이 검찰의 지난 6월, 7월 발언 내용을 진술 내용을 전부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박찬대가 부인과 그리고 이우일이라고 하는 이화영의 최측근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걸 조작을 시도하고 증거를 인멸을 압박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재판 지한 전략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화영의 이 재판, 이 기피 신청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법화 의혹, 이게 굉장히 세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추가 구속영장의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냐. 재판 지연을 위해서. 그리고 검찰에서는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99명에 상당하는 증인도 일괄 처리한 바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아니 99명 증인을 처리해버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요. 99명의 증인 처리에 대한 보복 작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 너덜멋대로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웃기지 마. 이렇게 해갖고 기피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조혜진 지금 의원의 이 발언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혜진 지금 의원의 이런 이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그러니까 뉴스킹 박준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출마와 관련한 발언 내용이에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뭐 될 만한데 이런 데 나가면 너는 안 돼. 되기 어려운 데 나가서 네가 당선되고 민주당 의원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야 국민힘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뻔한데 나가지 말아라. 이러한 취지의 발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일명 언뜻 보면 그럴 듯도 하지만 지금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닭 쫓던 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은 지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뭐 조혜진 의원은 이제 유승민 캐리다. 이건 뭐 정치권에 다 알려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유승민 대통령이 없고 영남에서 그냥 맨날 3번씩이나 해먹었는데 지금 한동훈 나가서 한동훈 장관한테는 나가서 너 죽으라는 얘기냐. 이러한 비판적 견해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본인은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데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조혜진 본인은 하태경 같이 험지나갈 의향이 있느냐? 이러한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YTN의 이 뉴스킹 박준입니다. 나가가지고 자, 민주당 의석을 뺏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지역, 여기 왜냐면 여기는 종로는 최재형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 지역에 가서 당선되고자 한다면 그건 본인 선택이어서 당 차원에서 토론할 필요도 없다. 그러지만 법무장관으로 잘하고 있는데 내려놓고 총선에 뛰어들려고 한다면 국민의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의미와 취지, 명분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석을 뺏어오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주당 의석도 뺏어볼 수 있도록 당에 힘을 보태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국민의힘이 좀 고민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서 현재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가서 의석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서울과 수도권의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른 민주당 의원 지역에서도 우리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다면 무조건 가야 된다. 아,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자, 우리 국민의힘에 이 정도 확실한 이 의원 또는 추천할 만한 후보자가 있나요? 그러면 본인이 이미 3선까지 했으니까 본인이 손들고 나 좀 여기 좀 가서 본인이 말만 하지 말고 본인이 말을 먼저 이행하라. 그러면 제2의 조혜진, 제3의 조혜진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남한테 예를 들어서 조혜진 의원이 초선이다. 이러면은 뭐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가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영남 공천만 받으면 그냥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 아니겠어요? 영남에서 3번씩이나 해먹었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여기저기서.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거 되겠느냐? 그러면 조혜진 의원, 하태경 같이 본인이 먼저 손들고 본인이 얘기한 논리에 맞게 거기 가서 좀 나와라 이거예요. 지금 누구한테는 하냐 이거예요. 초선 다니고 3선의 중진 의원이 이거 본인이 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조혜진 의원 뭐 조금은 아는데 사람 점잖은 사람입니다. 사실. 예, 점잖으신 분인데 그러나 이제 공천 문제에 관해서는 너나 없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최근에 여론이 심판론이 좀 세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 본인이 좀 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공정성을 갖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게 본인의 중량감에도 맞는 의견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디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영남쪽 같은 데서 이게 견제가 날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말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김만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김만배. 예. 김만배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김만배 대성공작. 이건 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남욱한테 급비리에 압박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예. 자,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 뭐 이미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에서 중요한 새로운 핫 이슈는 뭐냐? 예, 핫 포테이토. 이게 대선 공작이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여러분들께서 잘 넣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만배가 21년도 9월 15일 날 신앙림이라고 하는 민노총 아주 좌파 언론이라고 인터뷰를 해갖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야. 요런 식으로 인터뷰를 딱 깔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뉴스타파가 1타 보도. 그 다음에 뉴스타파 보도하기 전에 딱 그게 나오니까 벌써 이재명이가 바로 30분이 지나서 쫙 SNS에 돌리고 그리고 선거 전날 470만 명한테 돌리고 이거 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돌린 돈은 전부 우리 혈세로 내고 그 문자 비용만 한 4,800만 원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김만배가 외형상으로 있지만은 무대 뒤에는 이재명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최근에 새롭게 지금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 신앙림이하고 김만배 통화 기록을 보니까 둘이서 언론에 공표한 내용 요거하고는 다르단 말이다. 그래서 9월 15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이후에도 문자, 이런 거 전화 통화 여러 번 했다. 요거를 포렌식을 통해서 신앙림 전화기 포렌식을 통해서 다 들통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만배가 이게 이제 이 남우이가 미국에 있을 때 2021년도 그러니까 10월 12일하고 16일 날 두 차례나 전화를 해서 JTBC하고 보도를 인터뷰했는데 요게 다 신앙림 인터뷰 대선 공작하고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JTBC 보도도 이 김만배 대선 공작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새롭게 튀어나오는 인물이 바로 허재현 기자잖아요. 한겨레 결신 출사 무슨 리포액트 인터넷 매체 요거까지 지금 넓어져 수사망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화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바로 9월 15일 날 인터뷰하고 10월 12일 날하고 16일 날 JTBC 남우기가 인터뷰한 내용이고 연계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만배가 몸통을 윤석열한테로 돌리려고 본래 10월 12일 날 이거 김만배일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대장동 그분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대장동 일당들을 수사하다 보니까 본래 10월 12일 날 조사할 적에는요. 그 남우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분 김만배가 평소에 유동규 씨를 그분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유동규 아니면 그러면 이재명이네. 이런 의혹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16일 날 인터뷰할 때는 그걸 싹 바꿔요. 내 기억에 그거는 이재명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말을 싹 바꿔버리는데 요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가 김만배라는 겁니다. 김만배가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느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김만배가 미국에 있는 남변호사한테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 대장동하고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이재명의 주장인데 이러한 이재명의 주장에 반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만히 두겠느냐. 예,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화동인 1호 그분은 이재명 후보 목이 아니다. 라고 질책하는 말을 남욱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인터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김만배가 남욱한테 두 차례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화동인 1호 이 428호 요와 관련해서
2015년 들었던 대로 이재명 거 지분이라고 하지 말고 일부는 내 걸로 해라. 이 남욱이 네 걸로 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럼 네 걸로 하느냐?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는 남욱 지 건데 당시 대장동 개발 비용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남욱 목으로 하지 않고 천화동인 1호 지분으로 쫙 모아놨다가 나중에 공통 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남욱 너한테 돌려줄게. 그러니까 내가 돌려받기로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라고 인터뷰를 하라. 이렇게 특급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지령을 내렸다. 요거를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최근에 검찰이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김만배는 지금 대통령을 이재명 만들기 위한 이 공작을 계속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우이가 중간에 2015년도 얘기할 때는 그거 저기 김만배가 얘기했는데 이재명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러면 너는 이제 죽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이렇게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우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재명 대표 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신앙림 인터뷰, JTBC 보도, 그 다음에 리포액트 보도, 공작, 이게 거대한 공작망이 이제 하나씩 풀어지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래는 그러니까 2021년도 9월 이 허위 인터뷰할 때의 본래 목적은 뭐였냐? 그 이재명이가 대장동 몸통이 아니야까지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갖고 이재명이가 몸통이 아니야 해서 한 단계 더 나갔고 몸통은 윤석열이야. 이렇게 활용 목적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이제 소변 맥주. 이거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이거 뭐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동영상까지 했는데 뭐 동영상이나 이거나 똑같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과거에 2021년도에 이게 이 알몸 김치 사건이 이 칭따오와 관련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알몸 김치. 그때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알몸 김치는 뭐냐면 이제 알몸으로 이제 뭐 그 직원이 들어가서 이 김치를 담그는 거. 예, 김치를. 이러니까 이거 뭐 그 당시 뒤집어졌죠. 예. 자, 이렇게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알몸 김치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소변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식품에 관해서는 중국산 하면 이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혹이 항상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터지니까 아이고 나라가 아무리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칭따오에 있는 삼공장에서 맺는 것은 서울에 들어오지 않아.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칭따오 매출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2020년도에는 1623억. 그 다음에 21년도 1474억. 1314억. 요즘 쭉쭉 빠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는 589억까지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칭따오 못 먹겠다.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중국 공안 당국에서 이 촬영자, 공안 당국에서 방뇨 추정자 체포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 산둥성 삥두시 공안 당국이요. 21일 날 오후에 촬영자하고 그다음에 소변 본 사람을 체포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근데 삥두시에서는요. 삥두시 공안국에서는 아직은 조사 중이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면 공개적으로 알리겠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이 동영상을 찍었는지, 그리고 왜 소변을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새롭게 지금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요. 이 영상 촬영지가 본래는 이 맥주 원료 매가 이 공장 내부로 알려졌는데 물류 수송업체의 하역장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영상 속 인물은 이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중국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파장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음식과 이게 먹는 건데요. 야, 중국
다시 한번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